집에 있으면 안 심심해? 친구들은 쉽게 묻죠. 하지만 사실 우리는 집에서 제일 바쁩니다. 남들 눈엔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에게 그 시간은 세상 그 어떤 활동보다 역동적인 영혼의 재건축 시간입니다. 도대체 집이라는 공간이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길래 이렇게 나가기가 싫은 걸까요? 오늘은 집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하나씩 꺼내보겠습니다. 먼저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집에 머무는 사람들이 다 같은 이유로 그러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는 세상이 너무 버거워서, 또 누군가는 진짜 자기 자신이 그걸 원해서 그러는 거죠. 이 차이를 모르면 그냥 다 똑같은 사람들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이유로 집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된 걸까요?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삶에 밀려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원래 집에만 있으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이 너무 버거워졌습니다. 직장에서의 끝없는 스트레스, 관계에서 받은 상처,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경험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바깥 세상 자체가 위협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삶의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게으른 게 아니에요. 생존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들의 집은 치유의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안에서 조용히 상처를 어루만지고 깨진 마음을 천천히 맞춰가는 거죠. 밖에서는 항상 긴장해야 하고 가면을 써야 하고 누군가의 기대에 부응해야 하지만 집에서만큼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물론 이들도 가끔 밖으로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충분히 재충전할 시간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평온을 되찾아야만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이들에게 혼자는 고립이 아니라 재건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내향적인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냥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지 외부 자극이 너무 많으면 이들은 에너지가 급격히 닳아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 만나고 놀면서 에너지를 얻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정반대예요. 친구들을 만나면 즐겁지만 시간을 보낼수록 배터리가 닳아버리고 집으로 들어서는 순간 방전됩니다. 시끄러운 음악, 끊임없는 대화, 계속 반응해야 하는 상황들이 이들에게는 과부하를 일으킵니다. 집은 그런 자극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들에게 집은 방전된 배터리를 다시 채우는 충전소 같은 곳입니다. 가면도 벗을 수 있고 아무런 연기도 하지 않아도 되는 곳이죠. 오직 자기 자신으로만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세 번째는 창작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집은 단순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창조의 실험실입니다. 예술가,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들 중 많은 이들이 혼자 있을 때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내거든요. 창작이라는 건 엄청난 집중력과 깊은 몰입을 요구하는데 외부의 방해나 소음이 끼어드는 순간 집중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들은 고독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택합니다. 자기만의 공간에서 방해받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실험하고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집은 이들의 아이디어가 싹트고 자라나는 온실 같은 곳입니다.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여줄 무언가를 만드는 공간이죠. 혁신과 창의성의 씨앗이 뿌려지는 미니 실험실인 셈입니다. 네 번째는 과잉 자극에 지친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특별히 내향적이지도 않고 상처받아서 도망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시끄럽고 복잡한 환경 자체가 싫은 거예요. 붐비는 카페, 시끄러운 술집, 복잡한 쇼핑몰 같은 곳들이 이들에게는 지옥처럼 느껴지거든요. 압도당하고 지치는 경험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현대 사회는 너무 시끄럽습니다. SNS, 뉴스, 알림, 사람들, 소음, 시선. 우리는 하루 종일 자극 속에 삽니다. 이들에게 집은 자극이 멈추는 유일한 공간입니다.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과부하가 싫은 겁니다. 고요함이 필요한 겁니다. 집은 이들에게 진정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하게 고요한 안식처입니다. 그런데 사회는 말합니다. 밖으로 나가야 잘 사는 거라고. SNS에는 늘 여행 사진, 파티 사진, 웃고 있는 얼굴들만 올라옵니다. 마치 최고의 삶은 항상 바깥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최고의 순간이 조용한 소파 위라면요? 아무 계획 없이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며 넷플릭스를 보는 시간이라면요?
그게 왜 실패한 삶이죠? 아닙니다. 그건 도망이 아니라 선택일 수 있습니다. 남이 정한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니까요. 여기까지 들으면 집은 마치 완벽한 해결책처럼 느껴집니다. 집에서 평화를 찾고 자기를 돌보고 창작하고 고요함을 즐기는 것, 전부 긍정적인 것들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있습니다. 평화와 고립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처음엔 평화였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립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래 혼자 있으면 고요함이 점점 외로움으로 바뀝니다. 머릿속에서 생각이 너무 많아지고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하나씩 끊어지기 시작하죠. 성장이 멈춰버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동력도 사라집니다. 편안함에 너무 익숙해져 그 선을 넘는 순간 집은 안식처에서 감옥이 됩니다. 특히 치유 목적으로 집에 머물던 사람들이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처음엔 상처를 회복하려고 집에 있었는데 어느새 그냥 습관이 되어버리는 거죠. 밖으로 나가는 게 점점 더 두렵고 어려워지면서 집이 안전지대에서 답답한 우리로 변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한 균형을 찾는 게 답입니다. 자기만의 공간을 사랑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기는 것도 당연히 좋은 거고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끔은 의도적으로 밖으로 나가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어요. 그냥 짧은 산책이나 햇볕 쬐기, 안전하다고 느끼는 한두 사람과의 작은 만남이면 충분합니다. 집은 당신이 숨는 곳이 아니라 쉬는 곳이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억지로 사교적으로 만들 필요도 없고 시끄러운 사람이 될 필요도 전혀 없습니다. 그저 균형만 잡으면 되는 거죠. 평화로운 순간들과 살아있음을 느끼는 순간들 사이의 균형 말이에요. 고독은 분명 영혼을 단련시켜주지만 세상은 당신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줘야 하거든요. 결국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당신은 어떤 유형인가요? 삶에 지쳐서 집에서 회복 중인 사람인가요? 진정한 내향적인 사람인가요? 창작을 위해 고독을 필요로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자극에 지쳐 피하는 사람인가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조금씩 섞여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당신이에요. 중요한 건 자신의 패턴을 인식하고 그게 건강한 선택인지 회피인지 구별하는 겁니다. 집에 있는 게 당신을 재충전시키고 더 단단한 사람으로 만든다면 그건 좋은 거예요. 하지만 세상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고 두려움만 키운다면 뭔가 바꿔야 할 신호입니다. 당신의 집은 성장의 기반이 되어야지 성장을 막는 장벽이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는 게으른 게 아니라 어쩌면 영혼을 재건축 중인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됐다면 구독으로 이 대화를 계속 이어가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